혹시 요즘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엄마, 아빠 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신경과 전문의 김영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혹시 모를 치매의 조기 신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책임지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결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과 치매의 초기 증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깜빡거림이 과연 정상인가 아니면 혹시 치매의 신호인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의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인 건망증이라면 가족이 어제 불고기 드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불고기 하면서 기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를 보세요. 정상적인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어도 깜빡했네 하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완전히 잊어버려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경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가족들도 할머니가 요즘 좀 깜빡하시네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생 해오던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료를 깜빡한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자체를 모르게 되신 거죠. 이때 가족들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망증이 있어도 오늘이 몇 월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어제가 언젠지 모르겠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언어 사용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거 뭐지? 아, 그 동그란 거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라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그것, 저것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깜빡거림이 과연 정상인가 아니면 혹시 치매의 신호인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의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인 건망증이라면 가족이 어제 불고기 드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불고기 하면서 기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를 보세요. 정상적인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어도 깜빡했네 하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완전히 잊어버려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순애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가족들도 할머니가 요즘 좀 깜빡하시네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생 해오던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료를 깜빡한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자체를 모르게 되신 거죠. 이때 가족들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망증이 있어도 오늘이 몇 월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어제가 언젠지 모르겠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언어 사용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거 뭐지? 그 동그란 거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라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그것, 저것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단계는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입니다. 2단계는 정상과 치매 사이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러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해도 예전처럼 빨리 익히지 못하죠. 하지만 2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은 대부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들이 보기에 예전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가계부를 정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 계산에서 자꾸 실수가 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불안해하셔서 병원에 오셨죠. 2단계는 경도 치매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최근 기억의 문제예요. 아침에 먹은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전에 한 전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또한 길 찾기가 어려워져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인데도 길을 헷갈리거나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리나 집안일도 예전처럼 척척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요리할 때 재료를 넣는 순서를 헷갈리거나 세탁기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격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이 화를 자주 내시거나 반대로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는 중등도 이상 치매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대화도 점점 어려워지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기 힘들어집니다. 개인위생 관리도 스스로 하기 어려워져서 목욕이나 양치질, 옷 갈아입기 등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배회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목적 없이 계속 돌아다니거나 밤에 잠들지 못하고 집 안을 서성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무섭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치매로의 진행을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 늦추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것이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시점을 판단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자가진단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첫 번째, 상세한 기억력을 체크해 보세요. 이 검사는 단순히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1단계, 최근 기억을 체크해 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 메뉴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3일 전에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온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2단계, 에피소드 기억을 체크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언제 일어났나요? 요일, 시간대 체크해 보세요. 어디서 일어났나요?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 일의 앞뒤 상황은 어땠나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세부 사항들을 대부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3단계, 학습 능력을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단어 3개를 외워보는 테스트입니다. 사과, 동전, 연필 이 세 단어를 5번 반복해서 말한 후 다른 일을 5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말해보세요. 정상적이라면 3개 모두 기억해야 하고 2개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심화 언어 능력을 체크해 보세요. 1단계, 어휘 유창성을 검사해 보세요. 1분 동안 동물 이름을 최대한 많이 말해 보세요. 20개 이상 정상, 15개에서 19개 경계선, 10개에서 14개 주의 필요, 10개 미만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하지만 단순히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단어들을 떠올리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같은 애완동물 카테고리나 사자,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2단계, 이름 대기 현상을 체크해 보세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혀끝에 맴도는데? 그 물건 이름이? 아, 답답해. 이런 혀끝 현상이 하루에 3, 4번 이상 일어난다면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3단계, 문장 완성도를 체크해 보세요. 평소 대화할 때 이런 패턴이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있잖아, 뭐라고 하지? 저기, 그 사람이, 뭐였더라? 문장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 이런 일이 하루에 5번 이상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교한 계산 능력을 체크해 보세요. 1단계, 연속 뺄셈을 해보세요. 100에서 70 계속 빼는 계산을 해보세요. 100, 93, 86, 79, 72, 65, 5단계까지 정확히 하시면 정상, 3, 4단계 정확히 하시면 경계선, 2단계 이하 주의 필요하세요. 언어 능력 체크 중 2단계는 실생활 계산을 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계산 능력이에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어려움이 있나요? 거스름돈을 받을 때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신가요? 가계부 정리할 때 예전보다 실수가 많아졌나요? 약값, 교통비 등 일상적인 돈 계산이 헷갈리시나요? 3단계 시간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이 오전 10시라면 3시간 20분 후는 몇 시인가요? 약을 하루 3번, 8시간 간격으로 먹는다면 언제 먹어야 하나요? 이런 시간 관련 계산이 어려워진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종합적 시공간 능력을 체크해 보세요. 1단계, 시계 그리기 심화 버전을 해보세요. 단순히 시계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 원을 그리세요. 완전한 원형인가? 숫자 1부터 11을 배치하세요. 올바른 위치인가요? 10시 10분을 표시하세요. 시침과 분침이 정확한가요? 시계에 시계라고 글씨를 써보세요. 각 단계마다 점수를 매겨서 총 10점 만점에
8점 이상 정상, 6, 7점 경계선, 5점 이하 주의 필요하세요. 2단계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집 앞에서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을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주 가는 병원이 집에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말해보세요.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단계 길찾기 능력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길을 헷갈린 적이 있나요? 지하철역에서 출구 찾기가 어려워졌나요? 큰 마트나 백화점에서 주차한 곳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5번째, 세부적인 일상생활 패턴을 체크해 보세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기본 일상 관리를 살펴보세요. 개인위생, 양치질, 세안, 머리 감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의복 관리, 날씨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나요? 식사 준비, 간단한 음식이라도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복합적 일상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약 관리,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약을 제때 못 드시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드시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금전 관리, 통장, 카드, 현금 관리에 어려움이 없나요? 전화 사용, 전화번호를 찾아서 걸고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번에는 사회적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대화 중에 주제를 놓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지는 않나요? 예전에 좋아하던 운동이나 활동에 흥미를 잃지 않았나요? 6번째, 성격과 감정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이 부분은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을 살펴보세요. 평소보다 화를 자주 내시나요? 사소한 일에도 크게 속상해 하시나요? 의심이 많아지셨나요? 물건을 누가 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사회적 상황 판단을 살펴보세요.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하시나요? 예전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가족들이 처음에 알아차린 건 할머니가 평생 안 하시던 욕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적절한 언어 선택을 못하게 되신 거였죠. 이런 성격 변화도 치매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점수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의 6가지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3점 만점으로 채점해서 총 18점 만점이에요. 점수 해석은 이렇게 하세요. 15점 이상 정상 범위, 12에서 14점 경계선 정기검진 권유, 9에서 11점 주의 필요 전문의 상담 권유, 8점 이하 즉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우울감 등에 의해서도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가 진단은 조기 발견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체크를 3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보시고 점수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그때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실제로 한 환자분의 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하신 김치 담그는 걸 올해는 못 하시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변화들, 평생 해오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적절히 운동시켜주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지훈련, 뇌를 위한 운동을 해보세요. 매일 30분씩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신문이나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영어 단어 5개씩이라도 매일 하세요. 숫자 퍼즐이나 스도쿠 풀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해 보기.
등의 활동을 하시면 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두 번째, 신체 운동,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요.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 약 2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특히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2, 3회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 뇌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혼자 지내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 동호회나 봉사활동 참여하기, 손자, 손녀들과 시간 보내기, 종교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 참여하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뇌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올바른 수면, 뇌의 휴식과 정화를 해줘요. 하루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돼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해보세요. 여섯 번째, 올바른 영양 섭취, 뇌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견과류, 호두, 아몬드,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올리브오일 등이 좋아요. 이번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의 이은혜님이셨는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권한 이런 생활 습관들을 3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오히려 향상되었고 지금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가족 중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역할입니다. 환자분을 대할 때는 존중과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틀린 기억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세요. 지역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 이용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 치매 가족 모임 참여하세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치매의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상적인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힌트의 효과, 일상생활 지장 여부, 시공간 혼란, 언어 사용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둘째, 치매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셋째, 뇌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인지훈련, 신체 운동, 사회적 활동, 올바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의의 도움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치매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적극적인 관리로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 전조증상과 응급대처법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뇌 건강관리법들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